자, MS-DOS 두 번째 시간, 구본기의 픽 시간입니다. 네. 용감한 정치, 비겁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국회가 절반 지났잖아요. 그냥 뒤를 좀 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사진 하나 가져온 거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현황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번에 11대 7로 나눠서 배분했잖아요. 이거 보고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두 분? 먼저 말씀하시죠. 이때 막 많았잖아요. 막 개딸들 나와서 법사위 절대 넘기면 안 된다 막 음. 이러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과방위에 정청래 의원님 들어가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인상평 궁금해가지고서요. 그냥. 저는 뭐 인상평이라기 계속해서 그러니까 힘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을 다 못 쓰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힘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완전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예. 뭐 대단하게 한 방 날릴 것 같았는데 큰 헛손질이 있었고,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의 4주 전에 언급이 됐었죠. 법사위를 내줄 테니까 협의하자라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당연하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1개를 가졌어도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차님 인상평이랑 100% 동일한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때 되면 또 줄 거잖아.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왜냐면 그때 되면 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또 소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또 만만치 않아서 그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맞아요. 전 보면서 문장으로는 이렇게 떠올렸었어요. 무난하다. 그런데 너무 무난하다. 예. 여기에 좀 개혁이라는 조미료가 한 5스푼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무 무난해서 너무 많아, 조미료 그렇게 넣으면. 3스푼 정도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민주당이 너무 좀 뭐랄까요, 강력한 모습을 잘 못 보여주다 보니까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잠깐 깜빡 잊고 계신 게 있는데, 자꾸 한 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슈퍼파워 민주당이에요. 여전히 과반의석 민주당인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 슈퍼파워를 다 쓰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헌법 개정하는 거 빼놓고 그리고 장관 탄핵까지 시켜버릴 수 있는 지금 정당인 거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100% 힘을 줬는데 그걸 다 안 쓰는 느낌이 여전히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시민분들 많이 답답해하셨던 게 의회 의석수가 부족해가지고서, 그땐 과반 의석이 아니어가지고서 이게 국회가 못 받쳐줬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법안도 그 세제 개편안 종부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힘당이 국회에서 발목 잡기를 하면서 아예 국회를 통과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다 3년차 돼가지고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제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수 나오는데 저때 기분 진짜 좋았잖아요, 우리. 진짜. 그렇죠. 진짜. 이야, 180석을 가졌어. 정부까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쥐고 있는데 국회까지 드디어 우리가 과반 의석을 가졌네. 저때 다 쥐게 돼서 기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민주당이요. 시민들이 우리한테 힘을 몰아줬으니까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전반기 상임위를 구성할 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표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럼?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저럴 때가 거예요. 있었구나. 맞아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잊고 있는데 2년 전에 이랬어요. 저게 지금 표는 연합뉴스에서 제가 가져와서 그런데 17개인데, 저때 정보위원회를 하나 안 정했었는데 정보위를 전해천 의원을 넣으면서 결국은 18개를 다 가져옵니다. 저게 뭘 하겠다는 거냐면 책임 정치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도 과반 의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정치하겠다. 그런 의지가 녹아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밀린 개혁 입법 법안들 다 통과시킵니다. 저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임대차 3법 저때 통과시켰고요. 바로 하고 나서. 그리고 부동산 3법 종부세 통과시키는 거, 밀리는 거. 그때 다 통과시켰는데, 저때 또 기억하시는 게 언론에서 마타도어가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 온다라든지 뭐 등등등 하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게, 해가 바뀌고 나서 4.7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우리가 대패를 합니다. 저때. 자,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때. 저 끔찍한 순간들이었죠. 저때. 저때 서울시도 내주고 저때 부산시도 내주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민주당이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빠르게 흔들리면서 기억하시는 게 저게 4.7 보궐선거잖아요. 4월 7일. 저게 4월 9일에 이틀 지나자마자 그 흔히 말하는 초선 오적 사태가 벌어지고 고영인이죠. 네. 이게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 이 말 자주 하거든요. 이게 원래 개혁이 한 번 하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게 청소랑 똑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처음 청소하다 보면은 방이 더 더러워져요. 처음보다 청소하기 전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청소가 완수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개혁을 시작하다 보면은 힘을 갖고 밀고 나가다 보면 이쪽 저쪽에서 기득 세력들이 자꾸 공격을 걸어오니까 언론도 그렇고 하니까 좀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이 흔들릴 때 민주당이 취약한 거예요. 몰랐는데 여기서 빠르게 흔들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보궐선거 치고 나서 갑자기 의총을 하면서 법사위 등 7개 상임위원장 그냥 내주자. 국민의힘한테. 그런데 결국은 내줍니다. 저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저 때 진짜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쵸. 저렇게 해야 되나. 저 논리가 어떤 논리였냐면은요. 우리가 정부도 우리 정부인데 국회까지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있으면은 이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오니까 책임을 분산하자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하고 나서 상임위 재배분하고 나서 쭉 넘어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답답한 민주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 때 가장 화가 났던 게 왜 법사위를 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고 다른 거를 좀 딜을 했으면 좋았는데 굳이 저렇게 되면서 저게 되게 애매하게 원래 정청래 의원님 순서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상호 의원한테 먼저 윤호중이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지지자들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원들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쪽에도 잘 아시죠, 구봉기 소장님? 네네네. 그 박주민 의원이 만들었던 임대차 3법이 문제가 많은 법안인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자신의 의견 발표하는 시간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을 우리만의 강행을 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더니 상생 임대차 법안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해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저는 제가 손이 이래서 다행이죠. 이게 성했었으면 저거 뭐 진짜 뭐 하나 확 올려치고 싶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기본이 안 서 있고 집주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올려달 때마다 무리한 노구에 빠져나갔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하면 그 당시에 법사위를 넘겨줬던 이유는 아주 엉뚱한데요. 법사위원장으로 했던 윤호중이 빠져나왔습니다.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그 코로나를 위한 여러 가지 재난지원을 위한 그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조를 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4월에 했던 일을 내년 5월에 뒤집는 건데 무슨 힘이 있어. 바꾸면 되지. 꼼수 썼나 보네. 민주당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블러핑도 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지금 행안부 장관 잘못한 거 있으면 퇴임시켜야 되지 않냐 했는데 우리 개혁요정 김용민 의원이 그 톡에 쓰셨던 게 지금 100명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죠. 민주당 내에 수박들이 많고 약한 민주당이 된 게 아니라 21대 국회 들어서 이낙연을 필두로 해서 협치해야만 성공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헛짓거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지금 비겁한 용감하지 못한 민주당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 지지자들이 슈퍼파워를 밀어줬으면은 시민들 지지자를 믿고 한번 준 능력, 그러니까 위임받은 능력이잖아요. 위임받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용기를 가지고 하는 책임 정치거든요. 근데 책임지기 싫다고 그걸 쓱 빼가지고 좀 비겁한 수를 둔다? 전 이거는 지지자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 책임지라고 그렇게 힘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치는 게 악마와 거래를 했어. 시민분들이 좀 지치는 게 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지친다. 언제까지 이렇게 밀어줘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우리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언론이 기울어져 있으면 법 바꿔가지고서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과반 의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4월에 그 검찰 개혁 법안이랑 그리고 하나 더 당론으로 채택했던 게 언론 개혁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했잖아요. 그것도 수정해가지고. 근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딸분들 아니었으면 그것마저 통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법사위를 내주면서 그런 거 특별하게 논의하자 했는데 민주당이 그나마 외교에서 잘했었는데 앞뒤 없이 저들이 법을 바꿔서 보도 못하게 해요. 그들은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마적으로 보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언론에서 언론 자유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전 언론에 다른 나라에 다 있는데 그걸 빼고 왜곡해서 프레임을 세워두니까 꼼짝없이 당했던 건데 어떻든 지금 언론개혁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초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무난한 민주당이다. 근데 너무 무난하다. 여기에 개혁이라는 MSG를 몇 스푼 좀 더 넣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요리 잘 못하지. 저 요리 잘해요. 완전 근데 잘해요. 무슨 MSG를 몇 스푼씩이라고 티스푼도 하나만 넣으면 충분하다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몇 많이 넣으면 스푼을- 맛있습니다. 역시 이 다시다야. 역시 다시다예요.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MSG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죠. 예. 뭐 엄청나게 뭐 개혁적인 민주당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적 정당 내에서 개혁적 색채를 확실하게 띈 민주당 그런 거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이 제격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도 하고 계실 건데 오늘 마침 또 연설했잖아요. 네. 연설했는데 제가 역시 이재명이구나 싶었던 문장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은 정치를 불신합니다.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죠. 슈퍼파워 밀어줬는데 그거 안 쓰니까 좀 불신하잖아요. 신뢰를 회복하고 기대를 모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행동해야죠. 지킬 약속만 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졌더라도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여야 공통 약속을 우선 실행하고 우리 당 공약도 최대로 실행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한테는 아직 과반 의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던 약속 중에서 민주당이 가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은 실행하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나중에 정말 지쳐서 이런 소리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이고 민주당 밀어줘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저는 언론 개혁 부분이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언론 몫으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된 뭐 박광원이라든가 윤영찬이라든가 이 이름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또 고민정이라든가 이런 언론 몫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방해를 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한결같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최고위원회도 등판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되게 언짢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컷오프가 안 됐어?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밀정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번에 당대표 바뀌면은 언론 개혁을 꼭 해야 이 다음 총선 대선에 또 당하지 않습니다. 저 1순위 법안이라고 봐요. 1순위 법안. 저는 오늘 보면서 용감한 정치, 비겁한 정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게 빠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를 해줘. 저 또 배웠네요. 정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항상 이렇게 아기 새싹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주째가 넘는 아기 새싹을 보고 계시는데 이쯤 되면 흙을 바꾸든가. 열심히 자라겠습니다. 다시 말을 좀 뿌려주세요. 제가 지금 율마를 키우다가 죽이고 있기 때문에 식물 채널로서의 좀 역할을 하자면 비료는 충분한데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뭘 보냐면요. 용기 없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힘이 주어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쓰고 평가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말자.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유능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유능하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나와봤자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우리끼리 얘기인데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네.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어. 그걸 이해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 하면서 이재명 때리는 거 보면 되게 열심히 일을 빠듯빠듯하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편 팀키라는 데는 능력치가 큰데 팀키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재능을 많이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잘 보셔가지고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했습니다. 네. 네.